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7월 30일 목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소식 마련되어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코로나 브리핑 먼저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찰과 접촉한 40명, 이러한 기사를 소개시켜 드리고요. 세 번째는 감염자 접촉 이력 추적,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7월 30일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24시간 동안 274명 늘었습니다. 네, 약간 좀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19,547명이 됐고요. 카트만두 밸리에서 확진 많이 떴습니다. 카트만두 밸리에서만 45명이 떴는데요. 카트만두 디스트리트에서 41명, 랄리푸르 디스트리트에서 2명, 박타푸르 디스트리트에서 2명, 그래서 45명을 기록 중입니다. 근데 이 지금 45명 중에서 그저께하고 어저께 계속 경찰 본부에서 확진이 떴잖아요. 오늘 요번에도 떴습니다. 9명이 또 경찰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경찰 본부에서 엊그저께 23명, 어저께 4명, 그리고 지금 30일 날 9명 계속 뜨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경찰 본부 안에서 계속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잡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 카트만두에 41명이 뜨는 게 이유가 이 내부적 감염도 있지만은 지금 럭다운을 풀었잖아요. 럭다운을 풀었기 때문에 카트만두 밸리 밖에서 지금 카트만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트만두 들어오는 지점에 세 지점에 검문소가 있는데 그 검문소에서 지금 코로나 테스트를 들어오는 사람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지금 10,000명을 하겠다라고 정부는 밝혀갖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계속 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0일 같은 경우도 10몇 명이 떴어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는 럭다운이어가지고 디스트릭트 간에 모든 주기가 딱 걸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카트만두 밸리로 사람들이 계속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카트만두 밸리 안에 추가가 되는 확진자 중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확진자가 많습니다. 요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일단 럭다운을 풀기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는데요. 가는데 지금 카트만두가 지금 잠시만요. 카트만두가 45명 늘으면서 500명이 넘어버렸습니다. 533명이에요. 기록 중인 게. 그러면 카트만두 밸리 안에 다른 빨간, 붉은 그런 지역처럼 똑같이 지금 500명이 넘은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활성된 사람은 적은데 사실 이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재양성화 반응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 감염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트만두가 많이 위험한데 정부 측 보건부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3일 연속 이렇게 좀 불안한 상태인데 이게 계속 가다가는 아마 조치를 취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카트만두 전체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카트만두 소식 이렇게 하고요. 사망자 3명이 늘었네요. 3명이 늘어서 52명이 됐습니다. 이제 사망자가 나오면 한두 명이 안 나오고 3명씩 나오네요. 모랑 디스트리트에서 45세 남성이 1명 있고요. 그리고 빌건지에서 2명이 죽었습니다. 68세와 70세 남성입니다. 네, 빌건지 쪽하고 계속 전에 들었던 아래쪽 자파 쪽하고 그리고 지금 카트만두가 위험하겠네요. 지금 현재는 지금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위험하고 홍수 같은 경우는 극서부 쪽하고 역시 또 자파 쪽이 또 위험하고 자파는 두 가지가 같이 겹쳤네요. 네, 완치자는 227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72.9%를 기록하고 있고요. 총 완치자는 지금 14,000명이 넘었습니다. 14,248명 기록 중입니다. 집중치료 인원 늘었습니다. 24명 늘어서 5,227명. 이 집중치료 인원, 이 인원이 5,227명, 이 인원이 실질적인 활성된 인원이라고 봐야 돼요. 확진자는 17,000이 아니군요. 19,547명이지만은 집중치료 인원인 5,227명이 실질적인 활성된 환자이기 때문에 이 인원이 좀 위험한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격리 중인 인원, 검역소에 격리 중인 인원 빠졌습니다. 1,270명이 빠져서 지금 13,201명입니다. 검역소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얘기할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PCR 테스트는요, 6,034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6,000건 넘게 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트만두로 들어오는 그 3개의 검문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거하고, 그리고 지금 이동식 그 트럭에다가 뒤에다가 어저께도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이동식 검사하는 검사소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늘은 거예요. 그래서 6,000건이 된 겁니다. 6,034건 실행해서 36만 4,648건 기록 중입니다. 네, 코로나 소식 이렇게 하고요. 아무튼 지금 그 카트만두가 계속 뭐 40명, 50명 이렇게 뜨고 있고, 그리고 경찰 본부에서도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걸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팔 전체 상황 그리고 단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국가봉쇄 럭다운은 풀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 풀린 이후부터 더 불안해졌고요. 사람들의 정신도 많이 해이해진 상태고요. 그리고 50%만 그 버스에 태운다고 하면서 돌아다니고는 있는데 버스들이 많이 위험합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아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날 전세기, 대한항공 전세기 잘 출발했습니다. 잘 출발했고요. 요번에 요 전세기가 좀 특이한 점은 원래 전세기가 그 전에 7월 지난번에 며칠 때 있었죠? 한 번 있었죠? 7월 10일인가. 그때 있었던 비행기는 말하자면 한국 사람을 안 태우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7월 30일 날 들어온 비행기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을 약간 태우고 왔더라고요. 왜 약간이냐면은 보통 일반 여행객들은 안 태웠고요. 네팔 사람과 결혼을 그러니까 네팔 국민하고 결혼을 한 한국 사람은 태웠습니다. 태웠고, 그리고 4월 달에 부임 예정이었던 네팔 대사, 한국에서 부임하셔야 되는 대사님이 있으셨는데 못 들어왔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7월 30일 비행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팔 정부에서 원래 이거 한국인은 데리고 들어오지 않겠다 하고 EPS 시험을 통해서 한국으로 이주노동을 떠났던 네팔리들만 데리고 오기로 했었는데 7월 30일 비행기에서는 한국인들도 일부만 데리고 왔다는 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9월 29일까지 정기편은 비운항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내선과 국제선과 장거리 버스는 네팔은 8월 17일 날 시작입니다. 8월 17일 날 도착하는 비행기 때부터 도착 비자, 얼라이벌 비자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투어리스트 비자가 시작이 됩니다. 관광 비자가 시작이 됩니다. 관광 비자는 15일이 가장 작고요. 15일, 30일, 그리고 3달. 이렇게 공항에서 하는 건 이렇게 3가지를 합니다. 다른 2달짜리를 원하시거나 45일을 원하시거나 그러면은 출발하시기 전에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 가셔가지고 네팔 대사관에 가셔갖고 따로 발급받으셔서 오셔야 됩니다. 네, 이와 더불어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30일부터 여행사, 트레킹, 식당, 호텔들이 공식 재개됐습니다. 8월 24일 이후 완전히 폐쇄됐던 관광활동이 7월 30일부터 공식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호텔 업계와 등산 업계, 그리고 트레킹 업계, 여행 업계들은 문을 열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관광 환경이 조성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관광객이 없습니다. 관광객이 지금 네팔에는 있지를 않고 장거리 버스도 운행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데요. 그래도 7월 30일부터 이제 예약을 받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이 원래 시즌이거든요.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 세계에 알려야겠죠. 네팔이 다시 문을 열었다라고 알려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아직 정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관광객이 들어오면은 14일 격리를 시킬 건지 아니면 4일 격리를 시킬 건지 아니면 테스트지만 갖고 와서 그 결과지로 갖고 와서 음성 판정 갖고 오면은 관광을 시켜줄 것인지 이런 게 지금 잡힌 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22일부터 지금 럭다운을 풀었는데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하여튼 뭐 예약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깜깜이에요. 깜깜이. 9월달부터 뭐 예약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정확한 것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한국 트레킹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해지 안 한 사람들 있으실 거예요. 10월달, 11월달 미리 연초에 예약해 놓으신 분들 아직 있으니까 아직 있으실 텐데 그분들은 아직 기다리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확실하게 네팔 정부가 어떻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더라고요. 비행기나 어떤 여행 일정이 내가 그냥 마음이 변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계약을 해지하면은 내 책임에 대한 어떤 벌금을 물게 되잖아요. 과징금.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쪽 나라에서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코로나처럼 이런 상황이 되면은 과징금을 안 물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거 과징금 물면서 계약 해지하지 마시고요. 좀 더 기다려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7월 30일부터 관광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나 아직 관광객은 없기 때문에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다시 해야겠죠. 근 한 4달간 비워뒀기 때문에 아마 청소도 할 게 많고 그리고 변화된 어떤 프로토콜들 코로나에 대한 프로토콜들이 있을 거고 네, 아직 할 것이 많습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7월 22일 락다운이 완화된 이후 수도 카트만두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13명은 코로나 확진이 뜬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국은 카트만두로 진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테스트를 더 강화시키고 있고요. 이러한 이동이 허용됨에 따라 점점 감염자 추적 조사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감염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계속 우려만 나오고 말만 무성하고 조치는 없고 문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팔건지는 극서부 쪽으로 가는 쪽에 있는 커다란 도시입니다. 네팔건지 내륙 국세청 직원 9명과 네팔 지방법원 직원 1명 등 27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네팔건지가 속한 방케 디스트릭트의 지방관리사무소는 디스트릭트 전체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증가한 후 일요일부터 3일 동안 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일요일이 아니고 목요일부터요. 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건강 관련 사업체와 식수 조달업체, 유제품, 구급차, 소방차, 폐기물 관리, 연료 및 의약품을 다루는 회사, 전기를 다루는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모두 폐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지방별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봉쇄를 따로따로 실행을 하고 있어요. 몇 군데가 지금 하고 있죠. 계속 제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팔건지를 포함한 방케 디스트릭트도 지금 다시
럭다운에 들어갔다는 소식이고요. 자, 그 다음은 우다이푸르 소식입니다. 우다이푸르 껐다리 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으로 인해 문을 닫았습니다. 네, 시장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입니다. 수요일까지 92명의 사람들이 우다이푸르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7명이 꺼다리 시장 출신입니다. 시 당국에 따르면 보건소 직원들이 이 시장 사람들한테 8시간 정도 노출된 이후 보건소를 포함해서 꺼다리 시장 자체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시 관계자는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을 닫았고 지난 며칠 동안 보건소를 방문한 모든 개인의 접촉을 추적할 것이라고 합니다. 긴급 서비스를 제외하고 다른 서비스도 폐쇄하였고 꺼다리 시장 모든 개인의 PCR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장을 열지 않기로 했답니다. 네, 그 시장 같은 경우는 비상시가 아니라 그 럭다운 시에도 계속 문을 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먹을 건 먹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 럭다운 때도 의약품하고 이렇게 그 생필품 중에서도 이 먹는 이런 야채 이런 거는 살 수 있겠는데 우다이푸르는 상황이 되게 심각한가 봐요. 시장 자체를 문을 닫았다고 하니까. 네, 다음 단신입니다. 정부는 학교 시설에 설치된 검역소와 격리시설을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관련 시설로 쓰이던 학교들은 이제 다시 교육시설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학생들의 등록이 9월 1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9월 1일부터 학생들을 등록하고 교실에서 수업을 하도록, 그리고 교사가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을 정비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검역소하고 격리시설이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학교를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네팔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학교는 책걸상만 빼놓고는 사실 없잖아요. 그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가구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그거를 치우는 게 쉽고, 그리고 학교는 규모도 크고, 그리고 어느 정도 외부 공간도 있고, 뭐 한국처럼 그렇게 커다란 운동장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공적 기관이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학교를 썼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럭다운 이후부터 애들이 학교 못 갔잖아요. 애들이 학교 못 간 이유가 단순히 뭐 코로나 감염 위험도 있지만은 코로나 시설을 다 학교를 다 증발을 해버렸어요. 국가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교육이 뒤처진 거죠. 근데 이제 다시 그 9월 1일 날쯤 그 디데이를 잡고 다시 등록을 시작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팔도 그 영국식 교육을 하기 때문에 가을 학기가 시작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 학기가 학기 시작인데 네팔은 가을 학기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요 전학년도라고 봐야 돼요. 말하자면 가을 학기가 새 학기니까. 전학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제대로 그 실시가 못됐죠. 교육이 실시가 못됐고 시험도 제대로 못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내신으로 그 2020년 교육 시스템은 흘러간다고 제가 한번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첫 번째 코로나 소식과 단신 요렇게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감염된 경찰관과 접촉한 40명. 네, 이런 기사 처음 나왔거든요. 원래 이런 기사가 많이 떠야 되는데 이런 기사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뽑아봤습니다. 파나우 경찰관의 코비드-19 확진 후 접촉자 추적을 통해 40명의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이 경찰관이 비아스 지자체에서 친척들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바이러스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진단 직후 그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검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와 접촉한 40명에 대한 PCR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코비드-19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 사무소들도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코비드-19 위협을 고려하여 타나운 디스트릭트는 다른 통지가 있을 때까지 지역 사무소를 폐기하고 그리고 다양한 지역 내 그룹들을 통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성을 알릴 것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130번 환자, 아니면 80번 환자, 그러면은 이 환자가 어디를 갔는지 동선이 쫙 그 신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세세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네팔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어느 지역이라고도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어느 마을이라고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서 누가 병원에 실려갔다 그러면, 그리고 그 사람이 안 온다 그러면 이 사람이 확진이 됐구나, 그래서 못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지금 네팔은 지금 그 확진자 추적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접촉자 이거 파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은 그 어떤 마을에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그 마을을 통틀어서 다 이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만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확산이 안 돼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이런 식의 기사처럼 좀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경로 추적하고 문제 생기고 거짓말해서 구속되고, 한국은 그런 거 굉장히 많은데 네팔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처음 본 거예요. 이렇게 접촉자 추적하고 있다는 거. 지금 접촉자 추적 못하면은 지금 카트만두나 지금 어느 지역이든 지금 잡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보건 관계자라든지 공중보건 위생 관계자들도 이 3T를 강조를 해요.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싱, 추적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치료하는 거. 요렇게 요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팔은 지금 무엇만 하려고 하면은 트리트먼트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스트도 잘 못하죠. 추적도 잘 못하죠. 그냥 환자 싣고 오면, 환자 되면 그때부터 치료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치율은 높은 것 같고, 하여튼 두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염자 접촉 이력 추적.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기에 일맥상통되는 그런 기사입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카트만두 계곡에서 코비드-19이 감염 발생했을 때 접촉자 추적을 수행하지 않으면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염병 전문가들은 접촉 추적이 코비드-19 싸움에서 테스트, 추적, 치료 세 가지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란드 병원 전염병 중환자 치료 전문가인 프라밭 어드카리 박사는 테스트는 감염된 사람만 찾아낼 뿐이지만 이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2차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테스트보다도 접촉자 이력 추적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관료주의적 번거로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추적이 완료될 때까지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서가 추적을 시작해도 쉽지 않습니다. 접촉자의 대부분은 비협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답조차 하지 않고 전화를 끊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아직 네팔은 그런 일의 경험이 없고 접촉자들이 숨어버리고 협조를 하지 않는 등 어려움이 큰 게 사실입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럭다운이 해제되고 사람들이 움직임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 경로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접촉 추적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만이나 홍콩,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국가는 접촉 추적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네팔은 럭다운이 해제된 이후로 대래 PCR 검사 수는 감소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접촉자 추적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의심 사례들을 적시에 테스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네팔은
현재 하고 있는 테스트의 수량으로는 턱없는 일입니다. 바이러스는 산불과 같아서 그냥 두면 계속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 것입니다. 접촉자 추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테스트조차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네팔은 무증상 사례 수가 세계 평균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감염된 환자는 접촉 추적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않는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한 빠른 진단도 중요합니다. 며칠이 걸리면 그동안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도 신속하게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PCR 테스트 결과를 받아보려면 하루 이틀이 걸립니다. 보건부 조사에 따르면 확진자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13명의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걸로 나왔습니다. 한 명이 13명이 되고 그 13명이 또 13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네팔은 한국과 달라요. CCTV도 많이 없고요. 카드 사용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GPS를 추적할 수 있는 스마트폰 이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좀 투명하게 잘 되질 않아요. 그리고 앞서도 지금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보건부에서 뭐 언제 누구랑 접촉한 일이 있느냐 그러면은 자기 몸을 생각해서 아니면 가족들을 생각해서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없다고. 일단 순간을 모면하려고 없다고 발뺌을 해버려요. 대부분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전화를 해서 보건부에서 왔다 그러면 겁나서 전화기를 꺼버립니다. 여기는 주소 체계도 없고 그냥 어느 마을 누구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말하자면은 성북동에 김아무개 이렇게 찾으러 가야 됩니다. 어느 마을 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잡으러 다니기 어렵고요. 추적하기도 어렵고요. 네팔은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감염 이력들을 갖다 추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고, 제가 두 번째 소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도 희귀해서 기사가 한 경찰관이 확진이 났는데 거기서 40명이 접촉이 됐다 이런 기사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네팔은 2차 두 번째 이 코로나 확산 물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심에는 지금 카트만두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또 경찰 본부가 있습니다. 이 경찰 본부의 감염 경로를 끊어내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 카트만두도 지금 정부에서는 뭐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이니까 시민들 스스로가 자기 몸을 지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철저히 손 씻고 밖에 웬만하면 나가지 말고 나갈 때는 좀 완전 무장하고 나가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7월도 이제 끝인데 별로 이렇게 좋은 소식은 없고 나쁜 소식만 계속 전해드려서 죄송하고요. 네팔 소식이 그리우실 때, 그리고 코로나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으실 때는 언제든지 자TV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편한 방법은 구독과 종 모양의 전체 알림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네팔 뉴스를 아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찾아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